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경사하강법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경사하강법이라는 용어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쓰이지만 경사하강법이라는 용어보다 수치적 최적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하지만 경사하강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사라는 부분은 영어 gradient의 번역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gradient는 그냥 기울기, 다시 말해 편미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는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pi의 yi승 곱하기 1-pi 승인데 이 목적 함수에 로그를 취하고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목적 함수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내추럴 로그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합수를 최대화시켜주기 위해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하면 두 개의 일계 조건을 얻게 됩니다. 일계 조건이란 미분을 한 번 한 결과가 0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최대 또는 최소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 두 개의 일계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라운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내추럴 로그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베타 xi 승 라운드 알파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pi는 0과 라운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내추럴 로그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베타 xi 승 라운드 베타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빼기 pi 곱하기 xi는 0입니다. 이 두 개의 일계 조건은 목적 함수를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해 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미분이 수학적으로는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기울기는 gradient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사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하강 부분입니다. 이 하강이라는 의미는 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로짓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것은 목적 함수의 마이너스를 곱한 값을 최소화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수치적 계산 프로그램에서는 최소화 프로그램만을 만들어 놓는 곳이 많습니다. 로짓 분석에 사용하는 경사하강법에서도 목적 함수의 마이너스를 곱한 값을 또는 목적 함수의 마이너스를 곱한 값에 로그를 취한 것을 손실함수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i 빼기 내추럴 로그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베타 xi 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로짓 분석의 목적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냥 수치적 최적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목표는 수치적 최적화를 통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적 함수가 최대화되거나 손실 함수가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경사하강법이 또는 수치적 최적화 기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사용했던 예시로 1번부터 5번까지 5명의 학생이 시험을 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번 학생은 합격, 2번과 3번 학생은 불합격, 4번과 5번 학생은 합격입니다. 이를 행렬로 표시하면 y는 1, 0, 0, 1, 1이 됩니다. 그리고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이 공부한 시간을 평균보다 몇 시간 더 많이 공부했는지 더 적게 공부했는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평균보다 더 많이 공부했는지 적게 공부했는지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 분석의 경우에는 그리고 경사하강법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수치보다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수치, 다시 말해서 mean deviation, 제가 이 강의에서 평균 편차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때 mean deviation을 사용하면 수치적으로 수렴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mean deviation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수치를 사용할 경우 수렴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이 공부한 시간을 1번 학생은 평균보다 2시간 적게 공부했으면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학생과 3번 학생은 평균보다 1시간 적게 공부했고 4번 학생은 평균보다 1시간 많이 공부했고 5번 학생은 평균보다 3시간 많이 공부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행렬로 표시하면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3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쉬운 분석을 위해 일부러 평균이 0이 되도록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경사하강법을 실행하면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파 값과 베타 값이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훗도 계속 하강하여 최소값에 수렴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설명하지 않고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파의 초기값을 0으로 그리고 베타의 초기값도 0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의 초기값도 0 더하기 0 곱하기 xi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xi 값은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3이지만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는 행렬로 0, 0, 0, 0, 0, 2 됩니다. 이 초기값의 기초에 예측 확률인 pi를 구하면 pi는 익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베타 xi 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베타 xi 승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xi가 0이기 때문에 pi는 익스포넨셜의 0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0승이 됩니다. 그리고 2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pi는 1 나누기 1 더하기 1, 0.5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의 초기값을 0으로 그리고 베타의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하면 합격할 확률을 우선 모든 학생에 대해서 0.5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를 행렬로 표시하면 p는 0.5, 0.5, 0.5, 0.5, 0.5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측 확률은 실제 발생한 결과값인 yi와는 다르게 됩니다. 데이터에서 보면 y는 1, 0, 0, 1, 1이고 여기서 예측 확률인 p를 빼면
y-p는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0.5, 0.5가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를 계산하게 되면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더하기 0.5, 더하기 0.5는 0.5가 나오게 됩니다. 로짓 분석을 수치적으로 최적화할 때는 또는 경사거법을 사용할 때는 새로운 알파 값을 초기의 알파 값 더하기 학습률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로 업데이트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의 알파 값은 0이었고 학습률을 0.1로 정해주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가 0.5이므로 0 더하기 0.1 곱하기 0.5는 0.05가 새로운 알파 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새로운 베타 값을 구해줍니다. 새로운 베타 값을 구하면 새로운 베타 값은 0.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는 0.05 더하기 0.2 곱하기 xi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계산을 반복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를 각각의 xi 값에 대하여 구하면 1번 학생의 경우 0.05 더하기 0.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에 대하여 행렬로 구해주면 0.05, 0.05, 0.05, 0.05, 0.05 더하기 0.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3이 되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35,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5, 0.25, 0.6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알파 플러스 베타 xi 계산값을 사용하여 예측 확률인 p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예측 확률인 pi 값을 수치적으로 구해주면 1번 학생의 예측 확률은 p1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35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35승은 0.413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측 확률을 1번부터 5번 학생까지 모두 구해주고 행렬로 표시하면 P는 0.4134, 0.4616, 0.4616, 0.5622, 0.6570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y는 10011이고 여기서 예측 확률인 p는 0.4134, 0.4616, 0.4616, 0.5622, 0.65710을 빼면 y-p는 0.5866, 마이너스 0.4616, 마이너스 0.4616, 0.4378, 0.3430이 됩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를 구하면 0.4423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초기 값으로 알파 값을 0으로 하고 베타 값을 0으로 했을 때의 수치인 0.5보다 0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알파 값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제는 사용했던 알파 값인 0.05의 학습률인 0.1과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의 값인 0.4423을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새로운 알파 값은 0.05 더하기 0.1 곱하기 0.4423은 0.0942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베타 값을 구하고 계속 계산을 반복하면 앞서 본 그림과 같은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수렴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의 값이 플러스라는 것은 알파 값을 더 크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의 값이 플러스라는 것은 y가 1일 때 pi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pi는 알파 값을 키우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로짓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